신과 함께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넌입니다. 네,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자로 당선이 됐죠. 근데 허경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미 한 달 전에 윤석열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야당 후보로 될 것 같아요. 야당 후보로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모든 기운이 예. 윤석열한테로 기울어 있죠. 아, 또 하나는 얼마 며칠 있으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구속될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구속이 되면은 윤석열의 인기는 더 올라가요. 구속되면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가죠. 왜냐하면 반발심이 생기니까. 박해를 당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지율은 5대5가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5대5가 되겠죠. 거기에 캐스팅 보드는 허경영이가 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경영이가 표를 얼마 얻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홍준표, 무야홍이 거의 유력했을 때예요. 여러분들도 다 홍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허경영은 이미 윤석열을 알려주셨고, 여기서 여러분들 자꾸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 표정 있죠? 이 표정은 뭐냐면요, 내가 너네들을 다 갖고 논다.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들. 이 웃음은 지금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윤석열이 됐죠. 자, 윤석열은 신인의 웃음. 토론 때 잘못했던 게 뭐냐면, 그 안에 누굽니까?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 그렇게 홍준표 웃을 있죠? 때는 어린애같이 웃어야 돼. 홍준표랑 알았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상 야릇하게 웃으면 안 돼. 대립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원희룡 있죠? 원희룡하고는 어졌죠? 친밀했어요. 여러분들 토론 보셨으면 아시죠? 네. 그리고 번외로 유승민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의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국민의 지지는 다운이고요. 당 지도부에서 업이에요. 당내 지도부가 윤석열을 밀어줬고 홍준표는 그 반대. 네. 당에서는 밀렸고 국민한테는 이겼습니다. 국민 여론에서는 홍준표가 이겼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자, 윤석열은 홍준표랑 대립관계였기 때문에 이 국민이 홍준표를 지지했던 국민은 절대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표, 일단 이 표를 아시고요. 원희룡은 3%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승민은 7%대가 나왔고, 그리고 홍준표가 41%대가 나왔고, 그리고 윤석열은 몇 프로대가 나왔습니까? 47%대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원희룡의 프로테이지를 조심해야 돼. 저게 자기들 당원들의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그 숫자의 프로테이지야. 국민의 표가 아니야, 저게. 국민 프로테이지가 아닙니다. 3%는 일로 갑니다. 네, 윤석열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상적인 마인드로 국민의힘에 토론회를 본 사람들은 유승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정상적이에요. 왜?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유승민이 그나마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선은 유승민이 이제 좀 유력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일단 떨어졌죠. 그러면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근데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네, 생각이 없어.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 검사로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검사로서는 대통령 측근들도 막 조사하고 막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측면에서는 정의감 있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으로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서민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민의 삶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거를 토론회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대립관계가 돼버려요. 대립.
그 말은 뭐냐? 홍준표에 있던 이 표와 유승민에 있던 이 표가 갈 곳이 모호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정단대 때 옆에 채팅창 이렇게 뜨잖아요. 막 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어떤 말이 많았냐? 윤석열이 당선된 거 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민 가자, 이민 간다. 아니면 이재명, 차라리 윤석열이 되면 이재명 뽑는다. 아니면 허경영이 낫다. 이런 여론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승민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안철수 쪽으로 가거나 뭐 이재명 쪽으로 잘 안 오겠죠. 국민의힘 당이니까. 이 사람들 정권 교체를 원하니까 안철수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도 여기 41% 중에 70%는 당이고요. 30%가 국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가 에라이 모르겠다. 차라리 허경영 찍자.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지도가 허경영 이제 우리가 대선 톤을 참여하려면 5% 이상인데 제가 예상할 때 앞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허경영 지지도가 5에서 10%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TV 토론에 참석하게 있게 된다. 윤석열 쪽에 지금 어떤 이슈가 있나요? 고발사주. 여러분들 보셨죠? 고발사주. 그리고 이재명은 대장동이 있어요. 그리고 허경영한테는 약간 정신병자라는, 그죠? 이게 지금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고발사주 이슈는, 자, 윤석열은 검찰총장 쪽입니다. 당연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이재명을 이제 엄청나게 조사하려고 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도 요 윤석열을 고발사주를 어떻게든 밝혀내려고 서로 이제 진흙탕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또. 네. 근데 이 허경영은 정신병자라는 프레임은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재였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결국엔 이렇게 바뀝니다. 천재였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은 언론에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어떻게 된다? 지지도가 상승한다. 근데 얘네들은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지지도가 하락 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예요. 이번 대선의 시나리오. 근데 네가 그러면은 뭔데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네가 얘기할 수 있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미 그 운명의 큰 틀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블루너는 봅니다. 너 왜 소설 쓰고 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건 제가 뒤쪽에서 입증할 거예요. 그리고 자, 서양에 우리 전기를 개발한, 서양에서는 이제 에디슨이 있고요. 전기를 개발했죠. 자, 그리고 누구 있습니까? 뉴턴, 만류 인유의 법칙, 안슈타는 상대성 이론, 그죠? 자, 이게 왜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냐면 뭡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나서, 그죠? 2000년을 제가 살았다고 해서 한글을 창제하거나 이순신 장군처럼 10여 척의 배로 수백 척을 이긴다거나 전기를 개발한다거나 상대성 이론을 제가 증명하거나 만들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해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이 지구의 운명. 고로 인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사명대사는 조선시대 중기의 승려다.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난 그는 15세와 16세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이어 잃고 난 후 불가로 출가했다. 해인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고 전쟁이 벌어졌다. 바로 임진왜란이다. 조선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명대사는 승려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켜 전쟁에 참여했다.
그는 의승병을 이끌고 여러 전투에서 활약했으며 왜군을 크게 무찔러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전해오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범상치 않은 인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그런데 사명대사가 남긴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은 조선을 포함한 훗날의 우리 민족, 즉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사명대사가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시기에 남긴 것이라고 한다. 그 예언을 들어보자. 우리 조선이 지금 만국의 기운이다 하고 또한 앞으로 많은 첩경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인즉 앞으로 우리 조선은 그 기운이 온 천하에 떨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조선이 만국의 위기를 2번 더 넘긴 후 또한 나라의 기운이 다한 후 만국이 되고 또한 나라를 2번 빼앗기고 또한 우리 동족끼리 싸운 후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땅의 주인이 될 만한 자 그들은 이 나라를 지배할 것인즉 우리 민족과 나라의 운은 400년 뒤부터 트일 것이나 이상하구나. 그 이후가 보이지 않으니 의 만국의 위기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 후 나라의 기운이 다해 만국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처럼 조선 왕조는 끝나고 말았다. 예언에서는 그 다음 나라를 2번 빼앗긴다고 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 동족끼리 싸운다고 예언한 것은 바로 6.25 전쟁이다. 조선시대 승려가 말한 게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망국이 된다. 조선왕조가 망했죠. 근데 끝에 우리 동족끼리 싸운 후에 우리나라가 그 뒤로 400년 후에 우리나라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솔직히 6.25 빼고는 우리 동족끼리 싸운 일이 있습니까? 남북이 분단된 게 있어요? 이걸 보고 블루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구는 예정된 대로 큰 인물들은 예정된 대로 흘러간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런 시대에 남사고, 격암 남사고 선생이 쓴 벽암요록 예언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언서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3대 만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네. 이승만은 백꽃이라고 그래서 백이화라고 그래. 예. 근데 이승만이가 3대 만에 떨어진다. 이거는 남사고 옛날 격암요록에 나오는 이야기야. 내를 마중하러 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허정이야. 허정 대통령이 났건죠. 요거는 이제 내 설명했던 거 있죠. 그걸 내보내네. 이 사람이 분석력이 뛰어나. 굉장히 나름대로 분석력이 비정권 전문가니까. 허경영 주식이 지금 떴죠? 많이 올랐던데 테마주가 많이 올라갔어. 15% 올랐는 뭐 다들 잘 나가고 있더라고. 지금 그런 정도니까 허경영 테마주가 지금 뜨고 있어. 이번 선거는 내 테마주가 나오고 지금 난리야 지금. 재밌죠? 지자체 선거 없애고 세금 낭비 줄이고 그런 세금 아껴서 국민에게 돌려주네. 화폐개혁 200조 지자체 폐지 150조 불법 탈세가